오늘은 동양역술특강 14번째 시간으로 사주와 인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사주와 인생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역술특강의 강의를 해주실 장동순 교수님의 소개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보다 이제 그 사주팔자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주에 이제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주의 6개의 이제 그 나쁜 그 상황이 6대 불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주 기운이 중에서 격국론이라는 게 있는데 일관과 월지의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태어난 일날, 뭐 기사일에 태어났으면 이것이 일간이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축월에 태어났으면 이것이 축월. 해서 이 일간과 태어난 월지,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격이라는 걸 따집니다. 이 격.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가장 두드러진 기운인데, 그래서 이 가장 두드러진 기운을 가지고 격국론을 따지는데, 격국론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응용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6대 불운, 불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범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주의 이런 사주 팔자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걸 통변이라고 그러는데, 통변의 핵심 메커니즘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사주팔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편린을 갖다가 잡아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해보도록 하는데, 첫째 이제 6개의 이제 불운 중에서 첫 번째가 제극인이에요. 제극인. 인은 이것은 인성이라고 해서 공부,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이 인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공부나 사랑. 재는 이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이기도 하고 뭐 남자한테는 여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재화, 에브리띵을 갖다 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 많으면은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재가 많으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나 인정, 그 다음에 재가 많으면은 이 어머니의 사랑도 맥혀요. 그래서 사랑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걸 갖다 제극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성이 들어오는 통로가 인성인데 이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극을 하면은 대충 이제 인정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돈 주고서 문서를 산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제극인이 나쁜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제극인이에요. 그 다음에 상관견관은 정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법이나 민심, 잘 정리된 어떤 시스템이 바로 정관이에요. 상관은 이러한 정관을 갖다가 치는 거죠. 그래서 상관, 경관이 되게 되면은 법이나 민심의 이 분위기, 흐름이 나의 그 분위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분위기를 갖다가 거슬리거나 세상의 흐름을 갖다가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관, 경관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민심에 대해서 내가 목소리를 높여 공격은 하는데, 이것이 이제 잘 읽히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인다관설이라는 것은, 인성이라는 것은 정관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그 사회에 혜택이 들어오는 어머니, 우리한테는 어머니죠. 어머니나 공부죠. 어머니나 공부는 우리들한테 모든 사회적인 혜택이나 어떤 그것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인성이에요. 그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머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니가 많으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적은 거죠. 다른 자식들한테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다관설이 되면은 실력은 좋으나 공부는 많이 하나 시험에는 못 붙는 거예요, 이게. 실력 좋은 사람이 항상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다관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쟁제는 형제들이 많아서 돈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것을 나눠 갖는 거예요. 먹을 음식은 작은데, 돈은 작은데, 사람은 많은 거예요. 또는 쟁제가 된다는 쟁은 다툴 쟁제죠.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역이 땅이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거나 고국을 떠나는 거나 이사수가 있거나 또는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 다 이게 운이 쟁제운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쟁제라는 것은 뭐 좋은 뜻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자기 영역을 상실하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편관. 편관하면은 이게 정관은 혜택의 혜택. 정관은 혜택인데 편관은 엄청나게 험한 세상이에요. 엄청나게 험한 세상, 힘든 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편관이에요. 자기가 편관 운에 들어서게 되면은 힘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정관 운 아르바이트는 학내에서 그냥 그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오피스 안에서 하는 것이 정관운의 아르바이트라면은 편관운의 아르바이트는 저 바깥에 추운 데 나가서 샘플링을 한다든지 추운 데 나가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이게 편관이에요, 편관. 그래서 임금으로 말을 하게 되면 정관은 임금님의 정도죠. 근데 편관은 권도예요. 굉장히 그 억압적으로 하는 거, 힘든 거, 험한 세상. 그래서 편관이 되면 일단 험한 세상입니다. 험한 세상.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의외로 이것이 너무나 잘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그날에 자기가 일간이 태어난 날이 경이라고 하면은 병은 편관이고 정은 정관이에요. 이건 정관, 이건 편관인데 병년이 되면은 엄청나게 힘든 일만 생겨요. 정년이 되면은 엄청나게 혜택받는 일, 좋은 일, 순조로운 일 이런 것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경이라는 여자가 있다면 병이라는 남자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편관이에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남편 또는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남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관은 굉장히 순한 남편, 착한 남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편관이냐 정관이냐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그 해의 운 또는 10년의 대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인. 편인이라는 것은 의붓엄마라고 그랬죠. 의붓엄마가 오면은 밥그릇이 넘어지는 거예요. 도식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편인이 의붓엄마의 기운이 들어와서 도식하는 운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먹는 것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건강이 불량해지고 빼싹 말르는 거예요. 이게 재정 상태가 불량해지고 하는 일마다 이게 여러 가지 불량품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식신이 죽으면은 식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먹고 건강한 일인데 오행에서 이렇게 있으면 식신이 있으면 식신이 하는 일은 이 편관을 죽이는 일을 해요. 이제 이게 식신이 하는 일은 편관을 다스리고 편관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편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식신이 죽어서 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 도식을 당한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 이론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데 뭐 적어도 한 3년, 2, 3년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갖다 어느 정도 이제 깨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보통 10년, 20년, 30년 공부들을 하죠. 그래서 사주 이론이 대개 이제 육친론, 뭐 편인은 의붓엄마고 정의는 교육이고 친엄마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비견겁제는 형제고 그 다음에 정편과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걸 갖다가 육신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가족관계를 표현했다고 그래서 육신론이라고 그러고 좀 더 이걸 갖다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십신론. 신이라는 것은 이거는 기운의 기운, 동양학에서는 에너지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운이고 10년마다 주관적으로 바뀌는 운이고 세운은 뭐예요? 매년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2014년은 갑오년. 누구나 똑같죠. 그렇죠? 14년은 갑오년. 그 다음에 15년은 을미년.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매년 년년 세세 똑같이 들어오는 것이 세운이고 격국은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은 일간과 월지의 상관관계로 일간과 월지의 관계로 이제 결정되는 것이 격국이고 음양오행의 성질을 우리가 또 이제 따져야 되죠. 우리가 얘기했죠. 자하고 축이 동지서달로 붙어 있어도 자시하고 축시가 붙어 있어도 자는 뭐예요? 핵심적인 일을 하고 정통 분야의 일을 하고 축은 반개 분야의 일을 하고 자를 도와서 뭘 싹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축이죠. 그래서 축은 자의 보좌관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 이제 사이드 분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양합, 천간합, 삼합, 육합, 방합, 음양배열, 오행배열 이런 것에서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형충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망에 대해서는 유기미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조우론, 한난조우, 조습 얼마나 사주가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지. 술하고 유가 있으면은 엄청나게 사주가 건조한 겁니다. 이거는 가을철에 배짱 나뭇잎이 말라붙는 거예요. 사주에 이 유와 술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혼자 있고 싶어. 까칠해. 누구하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한난조의 조. 그 다음에 묘나 진이 있으면은 이게 아주 물오르는 나무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궁금해서 아주 못 사는 거죠.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잘 알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사주를 갖다가 이제 푸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6대 불운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사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극인이라면 일간이 갑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간. 자기가 태어난 날에 하늘의 기운이 천간이 갑이라고 그러면 갑 있죠? 예. 근데 제가 무하고 기가 재 아니에요. 재인데 임계가 인성 아니에요. 그래서 무가 임수를 극할 수가 있고 무가 계수하고 합할 수도 있고 기가 계수를 극할 수도 있고 기가 임을 갖다가 극할 수도 있고 하여튼 무기토가 임계수를 갖다가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극을 하는 거죠. 갑목일간의 제극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을목이 있으면은 을목도 무기를 갖다 재로 쓰고 인계를 갖다가 인성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토가 계수하고 합을 수도 있고 기토가 계수를 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을목일간의 제극이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극이네. 그래서 을목한데 무기는 재가 되고 인계는 정인이 되느냐 편인이 되느냐. 근데 이 제극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양오행의 성격을 좀 따져보면은 만약에 병화가 일간이면은 쟤는 경신금이 재가 되는 거죠. 금이니까. 이게 금이니까. 근데 갑을목이 이게 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제극인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병화일간에서는 이 경우에 화의 그 일간에서는 병화나 정화에서 제근이 일어나려면 제극인이 오행으로는 금극목으로 일어나요. 금극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쇠가 나무를 깎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사안으로 제극인이라요. 실용적인.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제극인이 되면은 공부가 안 되고 점수가 안 오르고 학업이 학교를 갖다 떨어지게 되는데 금극목 제극인은 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가 본인 자신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금극목 제극이네요. 실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토가 되거만 이때 제가 수고 화가 인성인데 만약에 무토나 기토 일간이 제극인이 되면은 수국화 제극인이 일어나요. 이때는 역시 어떤 게 되느냐면 수국화 제극인은 돈은 있는데 집안에 엄마 아빠가 싸움하는 거야 맨날. 또는 집안에 뭐 기분 나쁜 일이 많은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집에만 가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수국화 제국인은 학교에 떨어졌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일이 많아서 부모의 불화라든지 기타 다른 일로 그 어떤 그 공부가 안 되는 것이 수국화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이 음양오행의 관계에 같지만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전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국인은 얘기했죠. 사랑이나 인정받지 못함. 재와 문서의 관계.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재는 돈, 영역, 아버지, 아내가 재예요. 우리가 사주의 그 어떤 그 육친 관계에서. 인성은 어머니, 서류, 공부가 인성이에요. 서류, 도장 찍는 거. 인이기에 도장 찍는 거네, 도장인. 그래서, 그러니까, 제국인을 당하면은, 시험 보는 해에, 그 해의 운이 제국인이다. 그러면 입시가 재수를 할 가능성은. 돈이, 그러니까, 금등목 제국인, 수국화 제국인은 기분 나빠 공부 못한다. 금등목 제국인은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리석고. 근데 제국인이 됐는데 본인의 사주팔자의 기운이 강해. 그러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기분 나쁘든지 돈이 없는 것도 참고 견디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본인의 기운이 약하면은 그냥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말고서 이제 게임이나 하고 뭐 이렇게 뭐 컴퓨터 방이나 가고 뭐 다른 거 이제 이런 데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국인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친 관계를 보면 쟤는 아버지이고 모는 어머니예요. 제국인은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운이 강하면은 어머니가 버티는 거고 아버지가 세면은 그러니까 모친이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인이 되면은 대개 부모야 사주팔자를 봤을 때 제국인이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떠시냐 부모의 안부나 근황을 묻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 근데 원래 원국인이 뭐냐면 사주팔자 네 글자. 태어난 그 네 글자 있잖아요. 운 말고. 사주팔자 네 글자에 여기서 제국인이 나타나면은 이게 초년의 부모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헤어지는 거.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제국인이 된 사람은 부모의 안부를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쟤는 아내이고, 그 다음에 인성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내와 어머니가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개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탤런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이제 그럴 때는 고부 갈등. 그래서 제국인이 된 여자들한테 아주머니들한테는 남편의 사랑을 받느냐 남편의 아내 근황을 묻는 것은 또 이제 안 하고 제국인이 되면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의 갈등 안 해요. 그러니까 대개 그 시집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제국인은 인성 어머니가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인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학문의 통로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사랑의 통로이기도 하잖아요. 제국인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싹바싹 말라요, 이게 제국인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국인. 제국인이 되면은 이게 실력이 없다고 소문이 나요. 또는 사회적으로 가짜다, 저거는 짝퉁이다. 제국인이 되면 선수들도 야구 선수들도 2부 리그로 떨어지거나 축구 선수들도 그 다음에 지방으로 자천되거나 제국인이 되면 그래서 실력으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을 본다 그러면 한 단계 낮은 학과나 대학에 원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인이 되면은 높은 성인들과 잘 이게 이제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낮춰서 나중에 유치원 선생이나 뭐 이렇게 뭐 나중에 낮춰지는 겁니다. 부하나 후배, 처에게 밀리는 것이 제국인이에요. 그래서 제국인이 이게 상생식에서 이게 인비식은 학자인데 학자가 제국인 당하면 실력 부족이고 상관폐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자격증인데 국가 자격증인데 이게 제국인 당하면 국가 자격 대신에 뭐로 해야 되냐면 사단법인 자격증을 갖다 주로 따는 사람들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갖다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사주팔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은 엄청나게 촌철살인으로 그 사람의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훌륭한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생 제극인. 그 일간을 갖다가 인성이 직접적으로 붙어서 생하고 있어요. 붙어서 있는데 그때 제극인 당하면은 부모 집안에서 자기를 갖다가 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경우에 제극인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상관격이 제극인을 당하면은 그냥 댄스, 몸을 쓰는 사람, 목소리를 쓰며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신, 상관, 양인, 편관, 편재의 이 정인, 제극인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이것이 현재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어떤 실력 또는 사회생활 문제에서 제극인이 굉장히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권 개입에서도 이제, 그래서 제극인 되게 되면은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어떤 물건을 사는데 자기가 인성이 약한 사람이, 문서가 약한 사람이 제극인 때 물건을 집을 사게 되면 그 산 집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우리가 굉장히 그 다양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디테일한 얘기를 갖다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극인은 뭐다? 이권 개입, 부동산 매매가 또 이제 제극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를 주고서, 재가 뭐예요? 재, 돈을 주고서 인성, 문서를 갖다가 그 얻어오는 것이 제극이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극인에 대해서 나양한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기운일 때 제극인을 당하면은 가정이 파탄하고 유산을 탕전하고 집을 나가고 부모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한 경우가 이제 만약에 인성이 나를 갖다가 경쟁해서, 어경신이라는 것은 경쟁해서 이제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어경신인데, 이때 제극인을 당하면은 정신력이 고갈하고 전경을 갖다가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극인 딱 되면은 많은 스님이나 돛 닦는 성직자가 제극인인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제극인 운에 딱 오면은 공부에도 머리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극인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 통로가 다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제극인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사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많은 자기가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이때. 그래서 심지어는 업그레이드 환자다.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할 때가 제극인이에요. 그래서 제극인 당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부는 이때 많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상황도 반드시 다 나쁜 것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아시죠? 예? 조앤 롤링. 조앤 롤링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게 보세요. 이게 병화 일간이면 병화한테 지는 것이,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병화의 재는 신금이에요. 신금인데 인성이 을목이에요. 여기 해놨죠, 여기? 을목. 금국목 제극인이죠?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정 못 받았지만, 예? 특히 돈이 없고 불행한 겁니다. 실제 현실 생활에서의 어떤 불행이, 경제적인 불행이 금국목 제극인. 여기 있잖아요. 의류대운에 신금이 원국에 있는 을목도 치고 대운에 있는 을목도 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여기 재도 있고 재생관도 있네. 이 관이 있잖아요. 재생관은 인기예요. 그래서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은 인정을 못 받음으로 해서 거기서 탈출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인기는 재생관인데,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함과 인기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기관을 갖다가 이 사람이 뭐예요? 짓고 딛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재생관의 인기를 갖다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불행한 시점에서 자기가 언제 이것이 탈출할 수 있는가 그런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불행이 아닌 거죠. 이러한 제기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본인이 보다 풍부한 상상력의 어떤 콘텐츠를 갖다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불운은 반드시 뭐가 아니다? 불운이 아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굉장히 유명한 배우나 탤런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있잖아요. 제가 정인이 있잖아요. 제극인 아니에요. 원극 제극인. 제극인은 뭐예요? 사랑받지 못하. 사랑받지 못해. 근데 제가 있는 사람은 이게 또 관운에 보면은 뭐가 들어오냐면 이 관 안에 이게 다. 이 관. 재생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극인과 재상관은 거의 붙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좋은 탤런트지만은 어떻게 남편이나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성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쁜 경우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나빠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굉장히 반전의 경우가 되는 것이 많죠. 두 번째 이제 상관경관은 이제 상관경관이 뭐냐면 이 간목이 있으면은 정화가 상관이죠. 간목에 대해서 정화가 상관인데 상관은 뭐예요? 간목의 입장, 간목은 남자죠. 정화는 여자 아니에요. 여자가 도움을 받는데 이게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니까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물량 공세로 그냥 팍팍 밀어주는 것이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은 뭐예요? 불같은 기운.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배제된 어떤 충동적인 기운 또는 예술성. 이것이 상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간목이 음양을 달리해서 도와주는 것이 상관이기 때문에 정관은 사회적인 어떤 그 규칙, 제도 이걸 갖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경관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상관경관은 뭐예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을 갖다가 흔드는 거, 민심을 갖다가 이렇게 혼란시키는 거, 그 다음에 잘 정리되어 있는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훼손시키는 게, 그래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불법일 수도 있고 기존의 어떤 잘 정리된 사회 시스템을 갖다 치는 거기 때문에 그 신문이나 매스컴에 해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상관경관은 굉장히 어떤 관보나 또는 어떤 언론기관에 해자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이나 민심을 이걸 갖다가 파악을 못하고 공격하는 거,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 불법한 거, 유명한 거. 그래서 상관의 예술성, 충동적인 기운이 정관을 갖다 치는 거예요.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는 분위기를 썰렁하게 깨는 게 상관경관이에요. 타고난 환경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이 상관경관이에요. 그래서 상관경관이 이제 신문에 나는 것이 상관경관이에요. 매스컴에 또 어떤 인터넷에 이게 뜨는 것이 상관경관이에요. 일단은 유명해지는 겁니다. 상관경관은 관은 남편 안에 여자한테 그래서 남편을 갖다 제압하는 딱지 떼는 거 이게 그 다음에 티켓이죠.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상관경관. 내가 싫어서 관을 쳤으니까 내가 너한테 적응 안 하겠다는 거니. 그래서 직장 자기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경관 되면 음식점 하면 안 돼요, 이게. 맛이 없다고 소문나요, 이게. 철질한 물건 갖다 파는 거고. 그 분위기 파악해서 썰렁한 농담하는 거예요. 이게 상관경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상관경관 태왕한 자는 남자는 백수예요. 관을 무시했잖아요. 여자는 남자가 잘 나타났다가도 떠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관 태왕이 되면은 이 상관이 태왕해지게 되면, 이게 상관이 태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을 쳐서 남편이 떠나. 그 다음에 자기가 애를 낳는 것이 상관인데 자기 기운이 또 다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일간을 갖다 설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상관태양이 하면 어떻게 되면 자식 낳고 남편 없어지고 난 자식이 자기를 또 돌보지 않는 것이 상관태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쁘죠, 그렇죠? 상관상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이게 이 상관의 기운이 어디 대항하는 기운 아니에요. 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항의도 하고 이런 기운인데 인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인성이 이 상관을 갖다가 완전히 저걸 한 거예요. 굉장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 갖다 상관상진이라고 그러는데 상관상진한 사람이 관살이 왕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혜택을 전해 먹어요. 삼천 교육대 끌려가고서 죽도록 맞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남편한테 맨날 막 먹고 사는 여자가 상관상진. 상관이 상하고 기운이 다한 것이 아예 상관이 없으면은 대들지는 않죠. 눈도 안 읽힌다고 상관이 없으면은. 근데 상관이 있어서 눈을 읽히다가 또는 대항하다가 약한 상황을 갖고서 엄청나게 이것이 이제 보복을 당하는 것이 상관상진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재미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관경관하면은 관이 없으니까, 관을 공격해서 관을 갖다 무력화시켰으니까 자기 직장이 없어요. 그냥 영업제로 먹고 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시겠죠? 능력제 직장. 예, 상관. 그 다음에, 그래서 상관경관이 이제 상관경관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은 항상 반성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반성하는 그런 기운이 어떻게 상관을 갖다가 잘 반성하는 기운이라는 게 어머니 기운이에요. 어머니 기운이 저절로 생겨갖고서 이것이 굉장히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격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에 대해서 굉장히 오행을, 그래서 상관과 인성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순간적인 기운이고 일수적인 기운 아니에요. 인성은 정인은 어머니의 기운이에요. 정인이 이 불같은 기운을 갖다가 잘 제어를 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도 순식간에 터지면 핵폭탄이 되지만은 잘 그걸 갖다가 제어를 하면은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불같은 정열을 갖다가 열정을 갖다가 잘 정인으로 제어한 것이 상관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폐인을 갖다가 우리가 마패를 찾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폐인을 한 사람은 엄청나게 자격을 갖다가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상관경관이라는 건데, 어떤 배운데, 이 상관이 신금인데, 무토가 일간이니까 무토가 이렇게 음양을 달리해서 오행으로 생하는 것이 이게 이제 상관이죠. 상관이 정관을 그냥 쳤잖아요, 이게. 신금의 을목을. 그래서 이 상관경관, 연애, 상관경관이 일어난 해에 이 사람이 이제 굉장한 고통을 받아서 유명까지 달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인덕관설. 인덕관설이라면 여기 이제 관이라는 건 나라의 혜택이라고 그랬잖아요. 혜택이 나한테로 와야 되는데, 오는 과정에서 물질기가 엄청나게 많으면서 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한테 오는 것은 별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덕관설이에요. 그래서 누수.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인덕관설 중에 어머니도 있고 의붓 엄마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게 인덕관설이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나 관에서 오는 혜택이 중간에서 여러 갈로 나눠서 오면서 줄줄줄 새서 실제적으로 나한테 오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게 인덕관설인 겁니다. 그래서 인덕관설이 되면은 국가의 혜택이 나한테 아버지의 어떤 그런 배려가 어머니를 통해서 오다가 이것이 막 새는 것이 인덕관설. 이게 사제 6대 불운의 세 번째. 인덕관설이면은 공부는 엄청나게 잘해. 인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혜택은 관이 와야 되잖아요. 관인상생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험은 항상 불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가 모의고사는 엄청나게 잘 보는데 석상 결정적인 시험은 망치는 경우가 인덕관설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못 가. 인덕관설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남편이 별 볼 일이 없어. 기운이 없어. 공부는 잘하나 시험 불합격. 실력은 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나 자기가 공부한 것은 출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인성이 많은 사람 조사기관으로 가야 돼요. 조사기관. 정보조사기관을. 조사기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정보를 갖다, 왜냐하면 관에서 들어오는 것이 수많은 통로로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다관설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정보조사기관을 가서 예지만 탁월한 능력을 하는 리서치, 정보조사기관 이런 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보통 직장에 가야 되면 부서가 없어지거나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작은 회사는 망하고 큰 회사는 부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다관설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의 이제 관설, 인다관설의 경우에는 뭐냐면 정보를 빼내고 횡령하고 근무 시간에 놀다는데 요새는 정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갖다가 활용하는 직장으로 가는 것이 이 직장을 갈 때 정보 활용 직장으로 절대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운이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이런 사람들은 정보력이 더 뛰어나요. 수많은 어떤 그 관에서 이렇게 갖다 빼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정보기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주를 알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효율적인, 그래서 이것이 인다관설이, 그래서 인다관설에서 제가 없으면은, 제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갖다 받아주지 않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여기 관이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여기 인이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 나가 있잖아요. 관이 오면서 여기에 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관의 기운이 엄청나게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받쳐주는 제가 있으면 관이 그런 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다관사라는 사람은 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제 인다관사라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제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관이 완전히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관이라는, 살이라는 것은 험한 세상.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것은 잘 정리된 혜택을 많이 주는 세상. 하여튼, 살과 관은 우리가 딛고 사는 세상인 살과 관살이에요. 이 관살의 기운이 다 죽어지면 우리가 의지하고 살 세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제인다관살은 속세를 떠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무제인다관살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쟁제. 쟁제는 영역을 나누는 거라 그랬죠. 쟤는 아버지니까 쟁제가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영역이나 영역의 상실 또는 영역을 나누는 것이 죄예요. 돈을 나누는 거. 그래서 고향 떠남. 여행도 학생들이 이제 매년 제 교수님 제가 요번에 어디 영어 연수를 가려고 그러는데 영어 연수 갈 수 있겠습니까? 쟁제년에는 떠나요. 쟁제년이 안 오면 못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교 못 가고 이렇게. 쟁제. 그래서 재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 되겠지만 처도 되니까 채가 정제됐다는 것은 집을 나간 직장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쟁제가 되면은 살기가 뻑뻑한 겁니다. 자기 영역이 성취됐기 때문에. 재행관 하다가 인기가 있다가 쟁제되면은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기 힘들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한 쟁제가 되면은 부친이 사망하는 겁니다. 근데 사주팔자에 재가 원래 없어. 그냥 아주 없어. 무재.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요. 받아본 적도 없어. 그래서 사주팔자에 재가 워낙 없는 사람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베풀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목숨 걸고 사랑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에 대해서도 그래서 근데 원국이 쟁제가 됐어. 완전히 사주 타고날 때부터. 그러면 절대 독립을 안 해요. 자기가 없으니까 원래. 그래서 이렇게 사주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갖다가 진짜 제대로 배우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무자가 들어오는 애, 무자년, 이렇게 무자년, 무술년, 이 무자가 들어오는 애는 항상 쟁제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행을 떠나거나 고향을 떠나거나 이사를 가거나 60년 동안 그래왔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일부러 이걸 갖다 이 운에 맞춰서 내가 여행을 떠나고 이사를 가고 뭐 고향을 떠나고 뭐 어디 외국을 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쟁제년에 이동을 했다니까요. 쟁제년에. 고향 떠나고 이동했다. 어떤 사람은 이 쟁제가 아버지의 유고로 올 수도 있고 영역의 상실을 얻을 수 있고 돈을 잊어버리는 거죠. 돈의 어떤 그 손실로 올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동을 갈 수도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쟁제로서 보는 거죠. 쟁제.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또 언제 결혼하느냐? 제가 생길 때 결혼해요. 제가 생길 때. 남자는 식상생제하게 되면 여자를 두는 거고, 여자는 재생관하게 되면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고. 이렇게 돼서 영역의 상실이 쟁제인데, 쟁제가 되면은 결혼 안 해. 인기 없음, 부하 없음, 손님 없음.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벤처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뭘 하더라도, 군대 가더라도, 군대 가서 예를 들어서 대위를 달았어. 계급이 높아졌는데 쟁제가 되게 되면은 계급이 대위나 소령인데도 저 산 위에 높은 그 장을 하는데 부하는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쟁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급이 높아져도 쟁제를 하게 되면은 부하 없는 직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혼 안 하면 인기 없음, 부하 없음, 손님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쟁제당하면은 그동안 와이프하고 같이 있다가 와이프도 남편 떠나고 남편도 아내 떠나고 해서 서로 기러기로 사는 게 쟁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쟁제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없으면 제가 뭐예요? 돈, 여자, 자기의 오락물, 게임 이런 것이 다 쟁제 안에 이게 제 안에요. 이것이 사라지면은 제가 사라지면 제거기를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은 오락물이 없어지면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지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쟁제당하는 것이 고향 떠나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주에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오행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운명학이라든지 동양의 역을 갖다 배우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이거는 입양한 무슨 시인데 이게 그래서 생일이 이렇게 딱 나서 이게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자기 일목이 이게 일간인데 이게 자기인데 엄청나게 비견 기운이 강한 거 아니에요. 비견이 이게 월주가 가장 강력한 사주의 기운인데 쟁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원국에 강력한 비견이 존재 쟁제. 고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봄철에 인월은 봄철 아니에요.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입춘이 됐으니까. 인월에 이 수가 있으면 수국화를 해요. 수는 참 냉기 아니에요. 냉기가 피는 꽃을 갖다가 이제 꺾는 거예요. 이걸 갖다 죽순절치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냉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원국의 여기는 뭐예요? 고향 떠나고 냉해 입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양화 사주로서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쟁제. 이게 쟁제. 그 다음에 이게 편관이 이 간목 이런 것이 이게 딱 이게 들어오면 딱 치면은 되는데 이 편관 기운이 병화운에 주고 화운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겁재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쟁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쟁제. 그래서 이게 쟁제가 이렇게 심하게 돼 갖고서 자기 자신을 다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쟁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이 사주에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묘월의 간목은 엄청나게 간목의 기운이 강해서 다른 비견 겁재가 없어도 스스로가 쟁제를 해요. 스스로가 엄청나게 기운이 강해요. 이게 양인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양인격은 이 편관을 갖다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데 편관이 죽는 이 병화대운에는 기본적으로 쟁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엄청나게 이제 고향을 떠났는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편관, 험한 세상이라고 그랬죠? 험한 세상. 험난한 세상.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외근, 임시직, 뭐 119, 뭐 여자로는 남의 남자, 못된 남편, 외무직, 군, 경, 검, 뭐 이런 식의 이게 다 엄청나게 그 풀기 힘든 문제. 그래서 굉장히 정관이 있으면은 무조건 좋아요. 정관은 혜택, 나라의 혜택, 다 이건데 정관이 있는 사람은 어디 그 역전 앞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걸 안 하는 거라고 이게. 정관은 엄청나게 국가의 혜택을 끝까지 받는 사람이 정관은. 편관은 국가의 혜택은 무슨 엄청나게 노력해서 결과를 보여주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만 해도 그냥 국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인지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살 하면은 이제 편관을 모시는 거예요. 재생살은 앵벌이 돈 벌어 바치면 매맞음, 험난한 분야,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그 재생살인 거예요. 재생살도 인기죠, 인기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살을 사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겁지압살, 상간압살, 식신제살, 살인상생, 편인도식,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이 살이 편관 아니에요, 편관. 살이 편관인데, 이 편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거서 이제 누구나 이제 험한 세상을 찾아내. 평생을 갖다가 편관, 험한 세상에 한 번도 안 참아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어렵게 쉽게 사는 어려운 것이 한 번도 안 왔던 거예요. 세상이 다 편해 보이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요새는 엄청나게 변화가 심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오는 겁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재생살인 조폭을 갖다 모시는 거라 그랬죠. 이게 편재, 편관. 그래서 이 재생살을 양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정화는 이게 뭐예요? 심장의 심장. 응? 정화가. 재생살을 하고 있는데 샴쌍둥이가 양쪽으로 재생살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심장이. 이거 보세요. 한 개의 심장에 의해서 연명하는 심장이 정하고 재생살이는 뭐예요? 힘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모시는 거라 했죠. 잠깐 그것을 재생살 했잖아요. 앵벌이, 돈 벌어 안 버치면 매맞음, 이런 거 이게 재생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재생살이라는 것은 뭐예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심장 하나가 이게 얼마나 되게 험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물상론적인 굉장히 저거한 예들을 갖다가 많이 못 보여드리는 것이 유감인데 엄청나게 이것이 많은 것을 갖다가 시사하는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그 시력을 상실한 탤런트인데 편인이 있으면 식신을 죽이잖아요. 식신. 응? 그래서 편인 도식하면은 식신대원에 여기 식신대원에. 근극목을 했잖아요. 목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나무가 눈이기도 하죠. 눈, 근육 이런 것이 다 목 아니에요. 편인 도식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실명한 거 아니에요. 시력상실한 탤런트. 유명했던 탤런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해가 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이거는 또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의 신영록 선수였는데, 신영록 선수가 특 A급 신체 검사에 통과를 하고 나서 바로 경기장에 나갔다가 쓰러져 갖고서 식물인간 되겠다가 간신히 회복한 입지전적인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편인식신 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도식한 다음에 뭐가 돼요? 그럼 살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살이. 이게 살 맞는 거예요, 그 해에 이렇게. 도식 후 살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을 갖다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좋아질 텐데. 아니, 계속 좋아져요. 이게 30세 넘으면 편재운이면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돈도 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운을 갖다가 잘 버텨서
넘어가게 되면 이 신영록 선수는 굉장히 좋아집니다.